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컴포지션을 새로 하나 만드시는데요. 컴포지션의 이름은 쉐이프 레이어 애니메이션. 그래서 쉐이프라고 써주겠습니다. 네. 쉐이프 애니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사이즈는 720 HD 720 29.97 사이즈로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시간은 3초로 4초로 해주겠습니다. 4초면은 4.0 듀레이션에다가 4.0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고요. 먼저 그 공유 폴더에 있는 예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이프 레이어 애니메이션 파일인데요. 자, 여러분들 총 5가지의 쉐이프 레이어 애니메이션이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총 5가지. 그래서 쉐이프 레이어 애니메이션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에펙에서 직접 도형을 그리실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라인이라든가 원, 삼각형, 네모 뭐 이런 도형을 그릴 수 있는데 그 도형을 가지고 하는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총 5개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요 라인이 움직이는 애니메이션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컴포지션을 새로 또 하나 만들게요. 컴포지션 눌러주시고요. 라인 애니메이션이라고, 라인 애니메이션 똑같이 4초짜리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라인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주시고요. 자, 오케이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은 라인을 먼저 그려야겠죠. 라인. 자, 여러분들 라인을 그릴 때 자, 펜 툴로 그려주셔야 되거든요. 펜 툴. 자, 위에 보시면 여기 펜 툴이 있죠. 자, 펜 툴로 그려주시는데 펜 툴로 그리실 때 그냥 클릭하면 직선이 돼요. 직선. 그리고 지금 보시면 필하고 스트로크가 되어 있는데, 자, 필은 none으로 해주시고요. 자, 스트로크만 솔리드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직선의 형태의 쉐이프가 그려집니다. 직선. 자, 근데 지금 예제에 보시면 곡선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곡선을 그려주시려면, 자, 이를 델리트 해주시고요. 새로 그려주시는데 펜툴 다시 선택을 하시고, 자, 곡선을 그리려면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자, 클릭하시고 바로 띄지 마시고요. 살짝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핸들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핸들이 나타나야지만 곡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곡선. 자,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 찍어서 또 라인을 마우스 바로 띄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핸들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그려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신 다음에 이 핸들을 조정을 해서 라인의 모양을 이렇게 컨트롤 해줄 수 있어요.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곡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리는 방식은 여러분들 클릭하면 직선이 된다고 그랬죠. 클릭하고 바로 마우스를 띄지 마시고 살짝 드래그 해주시면 핸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핸들을 여러분들 이렇게 조정을 해서 곡선의 모양을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자, 말씀드렸다시피 필은 요 글씨를 클릭하시는 거죠. 글씨를 클릭해서 필을 자, none으로
왜냐면 색깔이 채워지면 이렇게 돼요. 색깔이 채워지면 이 상태,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우는 색깔이 없는 상태. 그리고 스트로크만 주는 거죠. 스트로크만. 그리고 스트로크의 색깔을 바꾸시려면, 자, 여기 스트로크의 피커 있죠? 컬러가 있었던 피커. 그 피커 부분을 클릭하시고, 자, 이렇게 색깔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트로크의 두께는, 자, 여기 숫자 있죠? 그 피커 옆에 보시면 숫자 있는데, 숫자를 조절을 해서 스트로크의 두께를 조절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라인을 하나 이제 그리셨고요. 그러면 타임라인. 자, 타임라인에 쉐이프 레이어 1이라는 게 생겼죠. 쉐이프 레이어 1. 자, 그래서 얘를 이름을 바꿔줄게요. 네, 얘를 선택하시고 엔터 키 누르신 다음에 라인 1번 이렇게 세줍니다. 라인 1번. 자, 그러면 이 라인을,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액션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라인의 옵션 창, 자, 라인의 옵션 창을 열어 주세요. 자, 이렇게 열고요. 자, 보시면 이제 컨텐츠라고 되어 있는데, 자, 컨텐츠 옆에 보시면 add라는 게 있습니다. add. 자, add라는 부분에 조그만 이제 동그란 버튼이 있는데요. 걔를 눌러 보시잖아요. 걔를 눌러 보시면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또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자, 들어가 있는데 라인이 생겨나는 액션을 주기 위해서는 트림 패스라는 옵션을 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트림 패스라는 옵션 값이 있죠. 트림 패스. 자, 여기 add의 동그람, add 옆에 있는 작은 동그라미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자, 이 버튼을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속성 값들을 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트림 패스를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트림 패스. 자, 되셨죠? 자, 트림 패스를 적용을 해요. 그러면 컨텐츠 안에 보시면 트림 패스라는 속성 값이 이제 추가가 된 거예요. 추가. 자, 그래서 트림 패스 속성 값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열어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키프레임을 줄 수 있는 값들이 있죠. 자, 스타트 값, 엔드 값, 옵셋 값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먼저 스타트 값을 움직여 볼게요. 스타트 값을, 자, 요즘 기본 값은 0으로 돼 있죠. 자, 얘를 움직여서 100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여 보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타트의 위치가 바뀌죠. 그렇죠? 그러면서 라인이 사라집니다. 그죠? 라인이 사라져요. 자, 다시 스타트를 0으로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엔드 값. 엔드 값은 기본 값이 100이죠. 자, 엔드 값을 움직여 볼게요. 엔드 값을 움직여 보시면, 자, 0일 때는, 자, 엔드 값이 시작 값과 같기 때문에 라인이, 자, 사라지게 되죠. 안 보이게 되죠. 그런데 엔드 값을 0으로 주면 어떻게 돼요? 라인이 이제 생겨나는 이런 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엔드 값을 0으로 줬다가 키프레임을, 자, 100으로 주면 라인이 슉 하고 생겨나는 액션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엔드 값을 0으로 놓고요. 0으로 놓고, 자, 플레이 헤드가 지금 0에 있죠? 자, 이거를 키프레임을 0프레임일 때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초. 자, 1초. 플레이 헤드를 1초에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엔드, 트림 패스의 엔드 옵션 값을, 자, 100으로 주면 되겠죠. 100으로. 이렇게. 100으로 주고요. 여러분들 키보드 N키. 자, N키 눌러서 플레이 헤드, 저기 워크 에어리아를, 자, 지금 1초에 똑같이 맞춰 주시고요. 그 다음에 램프 리뷰. 자, 0 버튼 눌러서 램프 리뷰를 해보시면, 자, 지금과 같이 라인이 생성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라인이 생겨나는 애니메이션은 트림 패스라는 속성 값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요 라인에 지금 끄트머리, 끝이 이렇게 날카롭게 잘려져 있잖아요. 이 끝을 둥글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둥글게. 그러면 쉐이프 1번, 여기 이제 컨텐츠 안에 보시면 쉐이프 1이라고 되어 있죠. 쉐이프 1에 보시면 패스, 스트로크, 필, 자, 트랜스폼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서 스트로크 부분을 열어보세요. 스트로크. 자, 스트로크 부분을 열어보시면 여기 뭐 컬러도 바꿀 수 있고 오페시티도 바꿀 수 있고, 자, 스트로크의 두께도 바꿀 수 있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라인 캡이라고 있어요. 라인 캡. 이게 이제 모양을, 끄트머리의 모양을 바꿔주는 겁니다. 라인 끝의 모양을. 지금 기본 값은 벗 캡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라운드 캡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끝에가 곡선이 돼요. 그죠? 라운드된 스트로크를 자,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패스 1은 닫아주시고요. 쉐이프 1은 자, 그런데 지금 완성된 영상을 보면, 완성된 영상 다시 볼게요. 얘가 그냥 쭉 생겨나는 게 아니라 생겨났다가 사라져요. 그렇죠?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지금 보시면 생겨났다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 사라지는 액션을 또 만들어 줘야겠죠. 자, 그래서 다시 컴포지션으로 와서요. 자, 사라지는 액션을 만들려면, 자, 여러분들이 플레이헤드를 1에다 놓으세요. 1초에다 놓으시고 스타트 값, 자, 스타트 값에 키프레임을 줍니다. 스타트 값에 지금 스타트 값이 0이죠. 0일 때 키프레임 값을 주시고, 자, 2초, 자, 다시 1초 후에 2초일 때 이 스타트 값을, 자, 100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100을. 자, 그러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얘가 쓱 나타났다가 사라지죠.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액션을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액션이 어떻게 되냐면 전체 길이가 나타났다가 사라지죠. 그게 아니라 이 라인의 구간을 지나가는 형태로 애니메이션 줄 수가 있어요. 이 라인의 구간을 지나가는 형태로.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요 스타트 값의 키프레임을 이렇게 선택을 하세요. 선택을 하시고 반만 겹쳐보세요. 이렇게 엔드 값과 반을 겹쳐보세요. 그럼 라인이 짧아지죠. 이렇게 라인이 짧아집니다. 이제 짧아지면서 액션이 이렇게 라인의 일정 구간을 지나가는, 자, 액션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겹치는 구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라인이 짧아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겹치는 구간이, 예, 지금 엔드 값의 키프레임과 스타트 값의 키프레임이 지금 한 20프레임 정도 겹쳤거든요. 그럼 라인이 더 짧아지죠. 라인이 이렇게 짧아집니다. 그리고 조금 덜 겹치면 반만 겹쳐 볼게요. 그럼 라인이 좀 길어졌죠. 네.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액션을, 자, 뭐로 만들었어요? 트림 패스라는 속성 값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타나게 할 때는 엔드 값의 키프레임을 먼저 주고요. 그리고 나타났다 사라지는 액션까지 주려면 스타트 값에 같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여기 지금 완성된 영상을 보시면요, 얘가 라인이 이렇게 네 개가 있거든요. 자, 4개의 액션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 거는 여러분들 만들어 보세요. 아래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거. 이게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쓱 동시에 애니메이션이 되게. 그래서 여러분들 만드시면서 라인의 두께도 좀 다르게 해주시고요. 라인의 길이도 좀 다르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임의로 좀 이렇게 베리에이션을 하시면서 한번 작업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라인 3개를 더 만드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라인을 내 면에다가 하나씩 추가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라인이 생성되는 애니메이션은 트림 패스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그 쉐이프 레이어 애니메이션 할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레이어를 분리해서 여러분들이 쉐이프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한 레이어에 여러 가지 쉐이프를 만드신 경우가 종종 지금 보이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계속 쉐이프를 만들면 이 안에 계속 추가가 된다 그랬죠. 한 레이어에 여러 개의 쉐이프가 추가가 돼 버려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새로 레이어를 만들 때는 레이어 선택을 해지, 그러니까 바깥에 한번 클릭하면 되죠. 해지한 상태에서 새로운 레이어로 그려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면 각각의 레이어들을 따로 컨트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라인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애니메이션 해볼게요. 두 번째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물방울이 퐁퐁퐁 터지는 듯한 이런 액션입니다. 이 액션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또 이 액션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버블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요. 마찬가지로 4초로 해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얘는 원을 만들어야겠죠. 지금 원이 이렇게 퐁퐁퐁 터지는 그런 액션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툴박스에서 렉탱글 툴을 꾹 누르고 계시면 메뉴가 또 나오죠. 이 렉탱글 툴을 그냥 한번 띄지 마시고 꾹 누르고 계세요. 누르고 계시면 이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메뉴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엘립스 툴을 선택하는 거예요. 엘립스 툴. 엘립스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쯤에서 원을 하나 그려주시는데 이때 컨트롤과 시프트를 누르면 이렇게 정원이 되죠. 정원을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만들어 주시고요. 그럼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죠. 쉐이프 레이어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를 이름을 또 바꿔주겠습니다. 버블 1번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예.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컨텐츠에 보시면 엘립스 1이라는 게 만들어졌죠. 엘립스 1. 그럼 이 엘립스의 옵션 값을 여세요. 그러면 세 가지 마찬가지죠. 아까 라인이랑 마찬가지로 네 가지 옵션이 나와요. 이 패스 옵션, 스트로크 옵션, 필 옵션, 트랜스폼 옵션. 이 각각의 옵션을 또 이제 제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먼저 라인이 생겨나는 액션부터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생겨나면서 사라지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버블 생각하시면 됩니다. 버블이 후 불면 생겨났다가 날아가면서 뻥 하고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액션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생겨나는 액션은 어디서 만들어 줄 거냐면 이 엘립스 패스 속성값을 열어보면 여기에 사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사이즈. 이 사이즈를 이용을 해서 생겨나게 해줄 거예요. 그러면 얘가 처음에는 없어져야겠죠. 자, 그러면 사이즈를 마이너스로 만들어 보세요. 자, 그래서 얘가 0이 되면 사이즈가 0인 거죠. 그러면 당연히 0이면 안 보이겠죠. 지금 이제 0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키프레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그리고 1초 동안 커질 거예요. 1초 동안. 그러면 플레이드를 1초에 놓으시고 사이즈를 이렇게 키워줍니다. 적당히 키워주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N키 눌러서 워크 에리아를 지금 1초에 맞춰주시고요. 0 버튼 눌러서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쓱 커지는 액션이 만들어지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
컨텐츠에 있는 패스 값을 조정할 때는 앵커 포인트랑 상관없이 이 오브젝트의 중심에서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앵커 포인트와 상관없이 커지죠.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커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럼 얘가 커졌다가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사라지는 액션은 스트로크 값으로 줄 겁니다. 두께가 사라지게 할 거예요. 스트로크 값. 그러면 플레이드를 15 프레임에다 두시고요. 자, 그 엘립스 패스 밑에 보시면 스트로크 1이라는 게 있죠. 스트로크 1의 속성 값을 여시고요. 자, 이 스트로크의 두께는 여기 스트로크 위스 값에서 제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로크 위스가 자 30. 자, 여러분들 두께를 여러분들 정하시면 됩니다. 나는 한 요 정도 두께로 할 거야. 그럼 요 정도 두께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1초 플레이드를 1초에 놓으시고요. 1초에 놓고 스트로크를 얼마로 주면 될까요? 그쵸, 0으로 주면 됩니다. 스트로크 0으로. 그러면 얘가 쓱 커지면서 점점 제일 커졌을 때 어떻게 될까요? 두께가 사라지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자, 이런 식의 액션을 만들어줄 수 있다. 자, 그래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액션을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컬러, 내가 컬러를 바꿔주겠다 그러면 스트로크에서 컬러를 바꿔주시면 돼요. 컬러 있죠? 스트로크 컬러 선택하시고요. 예, 컬러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얘를, 자, 이 원을 좀 여러 개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복사.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엘립스 있죠? 엘립스. 지금 버블 1 레이어, 버블 1 레이어에 있는 이 엘립스. 자, 엘립스를 컨트롤 D에서 하나를 더 복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엘립스 1이 생기고 엘립스 2가 생기죠. 그쵸? 엘립스 1이 있고 엘립스 2가 생겼잖아요. 그럼 엘립스 2에 여러분들이 적용한 요 키프레임. 자, 지금 보시면 사이즈와 스트로크의 키프레임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자, 이 키프레임의 위치를 자, 엘립스 1 거만 엘립스 지금 복사한 거 엘립스 2 거만 자, 키프레임을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이즈와 스트로크의 키프레임을 줬잖아요. 자,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그다음에 자, Alt Shift 누르고 오른쪽 화살표 한번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 하나가 더 이제 복사가 됐는데 애니메이션이 키프레임의 위치를 이렇게 옮겨줬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 차이를 두고 이제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나 3번 반복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엘립스 2번을 한 번 더 복사하면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D에서 엘립스 3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3 만들어 주시고 얘의 키프레임 값, 자, 키프레임의 값을 자, 선택해서 마찬가지죠? Alt Shift 자, 오른쪽 마우스 한번. 그럼 얘가 3개가 띠리리링 하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지금은 이 버블 1이라는 레이어 안에 컨텐츠라고 하는 쉐이프를 3개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죠? 3개를 복사해서.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버블 1을 카피하면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버블 1, 레이어를 또 카피하는 거예요. 레이어를 컨트롤 D에서 카피. 그 다음에 위치를,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 버블 2의 위치는 뭐 한 요 정도. 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죠. 버블 2를 시간 차이를 좀 두고 움직여주면,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겠죠. 그리고 사이즈도 조절해 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버블 2의 사이즈는, 레이어의 사이즈는 난 좀 더 크게 줄 거야. 그러면 더 크게 만들어줄 때 이런 식으로. 그쵸? 네. 그리고 내가 하나 더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또 복사해주면 되죠. 레이어를 복사하셔가지고 얘도 마찬가지 시간 차이를 좀 두고, 그 다음에 위치, 포지션을 좀 바꿔줘야겠죠. 겹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사이즈도 좀 조절해 주시고.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 여러 개를 이제 만들어서 적절한 위치에 복사를 해 주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컨텐츠 안에 여러 가지 쉐이프, 몇 개의 쉐이프를 여러분들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만들면 이 레이어를 또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자, 여러분들 이제 키프레임을 선택을 하실 때 지금 이렇게 레이어를 열면 지금 키프레임이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선택을 해도 선택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속성값을 열어서 해당 키프레임의 속성값을 열어야지만 키프레임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계속 이게 열려버리니까 공간이 점점점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U키를 사용하시면 돼요. U키는 키프레임에 적용된 속성값만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U키. 그래서 U키를 한 번 누르면 닫히고, 한 번 누르면 열리고,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할 수가 있어요. U키를 사용하시면 공간을 좀 더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U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레이어 안에 지금처럼 여러 개의 쉐이프들을 만들어서 만들어진 이 레이어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동시켜서 적당한 사이즈와 포지션, 위치를 이제 정해주신 다음에 레이아웃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타임라인 상의 시간 차이를 두고 이런 식으로 배치를 이제 해주실 수가 있겠죠. 여기 이제 여러분들 원을 가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게 하는 그런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예, 자,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원을 이용을 해서 액션을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액션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서클, 그러니까 이 서클의 라인을 회전하는, 지금 보시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고 있죠. 여러 개의 서클 라인이, 이 액션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컴포지션 새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얘는 서클이라고 이름 지어 주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4초짜리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원이 있겠죠. 근데 큰 원을 그려야 되는데, 자, 가운데 중심을 잡아줘야 되겠죠. 가운데에서 커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가운데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운데를 여러분들이 보시려면 엔터키 옆에 보시면 쉼표가 있어요. 그 쉼표 눌러 보시면 이렇게 이 타이틀 그리드가 나타납니다. 이 그리드에 보시면 가운데 표시가 되어 있죠. 예, 얘를 껐다 켰다 하시면 돼요. 한번 또 누르면 꺼집니다. 예, 그래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얘를 키시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엘립스 툴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을 포인트로 잡고, 가운데 부분에서 컨트롤과 시프트 눌러서 원을 잡혀줍니다. 자,
자, 이렇게 이제 서클을 그려주셨으면요. 자, 얘를, 지금 12시 방향에서 생성되는, 그러니까 12시 방향에서 이 라인이, 원의 라인이 만들어지는 액션을 만들어줄 거예요. 자, 그럼 뭐를 사용하면 될까요? 어떤 속성값을? 라인을 나타내게 해주는 거니까, 트림 패스를 사용하면 됩니다. 트림 패스. 그러면 자, 여기 쉐이프 레이어 1 이름을 또 바꿔줄게요. 서클로, 자, 서클 1로 바꿔주시고요. 자, 트림 패스를 적용하려면 컨텐츠 옆에 있는 요 애드, 자, 애드 버튼을 눌러서 트림 패스 적용해야겠죠. 트림 패스. 자, 트림 패스 적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트림 패스의 속성 값을, 자, 또 아까처럼 움직여 보는 거예요. 스타트 값을 움직여 보고, 자, 스타트 값은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액션이 돼버리죠. 그리고 엔드 값을 움직여 보면, 자, 엔드 값을 0에서 100으로 움직이며, 자, 12시 방향으로 원이 그려지죠. 그렇죠? 12시 방향으로 원이 그려지는 액션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엔드 값의 키를 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엔드 값의 키프레임. 그래서 엔드 값의 키프레임을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1초 후에는 100이 되도록, 자, 이렇게 액션을 만들어 주면, 자, 라인이 쭉 생기는, 자, 액션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나타났다 다시 사라져야 되잖아요. 자, 사라지게 하는 거는 라인으로 키를 줬던 거랑 똑같아요. 지금 엔드에 키를 줬고, 사라지게, 그러니까 생성되게 하는 거는 엔드에 키를 줬다면, 사라지게 하는 것은 스타트에 키를 주는 거죠. 그래서 1초일 때, 플레이드가 1초에 있을 때 스타트 값을 0으로 키프레임 주시고요. 다시 1초 뒤에 100으로, 스타트 값을 100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얘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런 액션이 되겠죠. 자, 그리고 아까 라인처럼 마찬가지로 얘가 어떤 이 서클의 구간, 일정 구간만 움직이게 하겠다. 그러면 자, 스타트 값의 키프레임을 살짝 이동시켜서 겹치는 구간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엔드 값의 키프레임과 스타트 값의 키프레임을 이렇게 살짝 겹치게 만들어 주시면, 이 서클의 일부 구간만 움직이는, 자,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고, 이 겹치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원의 구간은 좁아집니다. 좁아져요. 키프레임이 이렇게 겹치면 겹칠수록 좁아지고 있죠. 좁아지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 라인의 끝 모양을, 자, 둥글게 해주려면 아까랑 똑같아요. 스트로크 옵션 값으로 가셔서 얘를 버캡이 아니라 라운드 캡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끝에가 둥근 그런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내가 애니메이션 되는 속도를 좀 조절하겠다. 그러면 U 키 눌러서 자, 이 키프레임 뒤쪽에 있는 스타트 값과 엔드 값의 키프레임을 좀 뒤로 물려주면 되겠죠. 자, 왜냐면 키프레임은 간격으로 속도를 조절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간격을 이렇게 넓혀주면 얘가 돌아가는 속도가 좀 천천히 돌아가겠죠. 자, 그래서 속도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키프레임 간격으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컬러는, 자, 여기 색깔을 바꿔주시면 되죠. 자, 여기 스트로크에서도 컬러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완성된 액션을 보면 얘가 안쪽으로 여러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안쪽으로 여러 개. 그러면 얘를 지금 만들어준 요 서클을, 자, 복사해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서클을 컨트롤 B에서 복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를 조정하면 얘가 안쪽으로 원이 만들어질까요? 그렇죠. 스케일을 조절하면 됩니다.
이 레이어의 스케일 S를 누르셔서 자, 스케일을 조절을 하시면 안쪽으로 자, 원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자, 여러분들이 속성값을 열어보세요. 이 컨텐츠의 속성값을 열어보세요. 컨텐츠의 속성값을 열어보시면 이 엘립스의 속성값을 이렇게 열어서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스트로크가 있죠. 자, 스트로크의 두께를 여기서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스트로크 위스의 두께를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가는 원이 만들어지죠. 가는 원이 이런 식으로 안쪽은 가늘고 바깥쪽은 두꺼운 원이 만들어져요. 자, 그런데 지금 같이 움직이잖아요. 같이 움직이고 있죠. 근데 이렇게 같이 움직이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나는 가는 안쪽 원은 예를 들어서 나는 3시 방향에서 나타나게 하고 싶어요. 3시 방향에서. 지금 똑같이 12시 방향에서 움직이는데 그게 아니라 안쪽에 있는 원은 3시 방향에서 움직이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트림 패스의 옵셋 값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트림 패스 안에 들어보세요. 그러면 스타트 값과 엔드 값이 있죠. 그 아래 보시면 옵셋이라는 값이 있어요. 이거는 시작점을 바꿔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옵셋을 45도로 만들어 주시면 자 45도로 만들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한 2시에서 3시 방향에서 움직이고 있죠. 얘를 90도로 해줄게요. 90도. 자, 90도로 꺾어주면 자, 정확하게 3시 방향에서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작하는 이 라인이 생성되는 시작점을 움직이려면 자, 옵셋이라는 것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나는 6시 방향에서 나타나게 하겠다. 그러면 얼마를 입력해주면 될까요? 6시 방향 180을 입력해야 되죠. 180 옵셋 값에 180을 넣어주시면 자, 6시 방향에서 이렇게 생성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요 예제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몇 개를 더 만들어 보세요. 예, 안쪽으로 몇 개를 더 만들어 보시고 사이즈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옵셋 값도 조절하셔서 서클이 움직이는 지원 한번 만들어 보세요. 서클 다 만들어 보셨죠? 예. 그러면 다음 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렇게 불꽃놀이 같이 이 작은 이 직선 형태가 사방으로 이렇게 팡 하고 퍼져나가는 이런 액션을 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 짧은 직선의 형태가 예, 사방으로 팡 터져서 마치 이제 불꽃놀이 같은 느낌의 자, 액션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컴포지션 새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불꽃놀이라고 이렇게 지워 주셨습니다. 마찬가지 4초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이 불꽃놀이 액션은 짧은 직선의 형태의 그 쉐이프 레이어 애니메이션을 먼저 이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펜 툴을 이용하셔야겠죠. 펜 툴 이용을 하셔서 이번에 그냥 짧은 직선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니까 클릭, 그 다음에 Shift 누르시고 클릭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럼 직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짧은 직선이 클릭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얘는 이름을 라인
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라인을, 자, 12개를 복사해서 만들 거예요. 12개를 복사해서. 자, 그러면 이 라인을 여러분들이, 아래에서 위로 생겨나는 액션을 먼저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래에서 위로 생겨나는 액션. 자, 그럼 어떤 속성값을 이용하면 될까요? 아래에서 위로 생겨나게 하려면. 자, 마찬가지죠? 트림 패스 적용해주면 되는 거죠. 트림 패스. 그래서 속성값을 열고요. 요 컨텐츠의 add 부분에서 트림 패스 적용해줍니다. 트림 패스. 자, 적용해주시고, 자, 마찬가지예요. 스타트 값, 엔드 값 움직여 보셔서, 자, 어떤 거를 움직여주면 되나 보는 거죠. 자, 그럼 엔드 값이네요. 그죠? 엔드 값을, 자,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액션을 만들어 줘야겠죠. 그러면 엔드 값이 0에서 시작을 해야겠죠. 0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자, 1초 동안, 자, 커져라. 슝 하고 켜져라.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자,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자, 짧은 라인이 만들어지겠죠. 네. 자, 여기서 액션을 조금 더 재밌게 해주기 위해서, 자, 키프레임에 F9 눌러서 이지 값 적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모양을 좀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스트로크의 모양을, 자, 여기 너무 날카롭게 딱 끊겨 있잖아요. 그래서 라인 캡의 모양을, 자, 둥글게, 자, 라운드 캡으로 바꿔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죠? 트림 패스, 스트로크를 이용을 해서 짧은 라인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라인에 트림 패스 적용해서 아래에서 위로 막대기를 되셨죠? 자, 마찬가지로 컬러는 여러분들이 임의로 컬러를 만들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이 막대기를 12개를 만들어줘야 돼요. 12개. 12개를 만들어주는데, 자, 복사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이 옵션 값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면 컨텐츠에 다시 add. 자, 여기 add 버튼 누르셔서, 지금 add 버튼에 보시면은 repeater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repeater. 자, repeater 찾으셨나요? 예, repeater라는 옵션. 자, 이 repeater라는 옵션을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피터를 적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얘가 3개가 됩니다. 3개. 자, 그런데 리피터의 옵션 값을 열어서 보시면 카피스라고 해서 기본 값은 3개로 되어 있어요. 자, 찾으셨나요? 리피터. 자, 얘를 12개를 써주는 거죠. 12개. 자, 12개를 써주시면, 자, 지금 옆으로 12개가 카피가 되는 겁니다. 12개가.
그쵸? 여러분들 12개가 카피가 됐나요? 예, 12개가 카피가 됐죠? 그런데 카피가 될 때,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리피터 안에도 뭐가 있냐면 트랜스폼이 또 있어요. 그쵸? 자, 리피터 안에 트랜스폼이 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옆으로 카피된 이유가 뭐냐면 리피터의 안에 있는 트랜스폼. 자, 트랜스폼 리피터의 포지션이 X 값이 100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옆으로 백간격으로 카피가 된 거예요. 옆으로 카피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원의 형태로 카피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얘가 사방으로 이렇게 촥 퍼져나가야 되니까 옆으로 카피되는 게 아니라 원의 형태로 카피가 돼야 돼요. 둥글게 카피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얘를 먼저 한 장소로 모아야 돼요. 둥글게 카피를 하려면. 그래서 포지션을 0을 줍니다. 0. 자, 0을 주면 얘가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그쵸? 한 장소에 지금 다 겹쳐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제 둥글게 카피를 하려면 로테이션 값을 주면 돼요. 로테이션 값. 그럼 12개를 동일한 간격으로 카피하려면은 몇 도를 써주면 될까요? 그쵸, 30도입니다. 360 나누기 12. 그러면 3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30을 입력을 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카피가 돼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렇죠? 이렇게 카피가 되는데, 자, 가운데 부분이 지금 맞지가 않죠. 자, 보시면, 여러분들 가운데 부분이 맞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요 카피된 모양이 아마 여러분들 각자 좀 틀리실 거예요. 그건 어디서 컨트롤 하냐면, 트랜스폼 리피터 안에 앵커 포인트가 있습니다. 트랜스폼 리피터 안에 있는 앵커 포인트를 조절하시면 얘를 센터를 맞출 수 있어요. 트랜스폼 안에 있는 앵커 포인트를 조절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제 해주셨으면 얘가 쫙 퍼져나가면서 저희가 사라지는 걸 안 해줬네요. 지금 사라지는 액션 안 해줬는데, 자, 여러분들이 트림 패스로 가셔서 얘를 이제 불꽃이 이렇게 남겨놨으면 얘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라지는 액션을 자 만들어 주셔야겠죠. 그럼 스타트 값을 키프레임을 주시면 되겠죠. 스타트 값에 그러니까 스타트 값을 자 0에서 100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죠. 자, 여러분들이 라인 만들어 주셨던 걸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트림 패스에 스타트 값을 적용을 해서 라인이 생겨났다 사라지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생겨났다 사라지는 액션을 제가 먼저 만들어주고 했어야 되는데 뭐 사라지는 거를 지금 건너뛰고 해가지고 나중에 사라지게 지금 해준 겁니다. 자, 이렇게 사라지게 해줬으면 불꽃이 팡 터지면 어떻게 돼요? 이거 쫙 퍼져 나가야 되죠. 이렇게 쫙 퍼져 나가는 액션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자, 이 레이어, 자, 여러분들 이게 좀 복잡하죠. 이게 트랜스폼이 많아요, 그죠? 컨텐츠 안에도 보시면 쉐이프 안에도 트랜스폼이 있고 리피터 안에도 트랜스폼이 있고, 그죠? 트랜스폼이 많죠. 그런데 이 레이어를 조절하는 트랜스폼은 또 따로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가장 넓은 범위의 트랜스폼이죠.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속성값을 다 제어하는 트랜스폼이 되죠. 그래서 이 앵커 포인트, 자, 먼저 앵커 포인트를 요 불꽃놀이의 가운데로 여러분들 일단 옮겨주세요. 앵커 포인트를 이렇게. 그래야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얘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트랜스폼이 많은데, 자, 여러분들이 가장 이 레이어 전체를 조절할 수 있는 트랜스폼, 이 컨텐츠 안에 있는 거 말고요. 컨텐츠 안에 있는 트랜스폼 말고
컨텐츠 밖으로 나와 있는 트랜스폼. 자, 그 트랜스폼의 스케일 값의 키를 좀 주겠습니다. 그러면 자, 얘가 쫙 퍼졌을 때는 한 요 정도다. 이 정도다. 그러면은 2초일 때 가장 큰 트랜스폼을 만들어 줘야겠죠. 그렇죠? 그렇게. 그 다음에 얘가 생성이 됐을 때는 작아지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를 기준으로 보면 스케일이 작을 때는 25를 줬어요. 자, 얘를 0을 주면, 자, 0을 줘도 되죠. 0을 줘도. 자, 그리고 커졌을 때 스케일은 여러분들 임의로 주세요. 임의로 주시면 됩니다. 가장 작을 때는 어차피 안 보이니까 스케일 값을 0을 주고요. 그리고 가장 커졌을 때는 여러분들 임의로 적용을 해주세요. 임의로. 자, 그럼 이런 액션이 만들어지겠죠. 네. 자, 이런 액션이 만들어지고 이 불꽃이 나는 너무 천천히 터지는 것 같다. 속도를 좀 빨리 해야겠다. 그러면은 이 라인이 움직이는 액션을 좀 짧게 해줘야겠죠. 그렇죠? 라인이 팡 터지는 요 액션을 좀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스케일의 키프레임도 같이 이제 조절해 주시고요. 그래서 좀 더 속도감 있게, 그리고 그래프 에디터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절하셔가지고 재미있게 액션을 만들어줍니다. 그래프 에디터 만지는 거는 여러분들이 액션을 보면서 조절해 주세요. 자, 얘를 또 이제 복사해서 쓰면 되는데 지금 프리컴포즈를 한번 시켜줄 겁니다. 프리컴포즈. 자, 왜냐면 이 프리컴포즈 시켜주는 이유는 지금 이 레이어 자체에 스케일 값의 키프레임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라인 상태를 복사를 해버리면 스케일을 조절할 때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프리컴프를 시킵니다. 프리컴프. 그러니까 프리컴프라는 거는 하나에 마치 여러분들 동영상으로 변환시킨다라고 생각하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프리컴프를 시켜줍니다. 자, 프리컴프 시켜주시고요. 그러면 얘가 이제 하나의 동영상처럼 만들어지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복사를 해서 써도 전혀 문제가 없겠죠. 복사하시고 S 그래서 스케일 값 조절하셔서 스케일 조절하고, 그 다음에 뭐 위치, 포지션 이런 것들 조절을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위치나 스케일 값 조절하셔가지고요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프리컴프를 안 했으면 이렇게 스케일 조절하는 게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복사하셔가지고 자, 조절해 주신 다음에 자, 이런 이제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시간 간격 이렇게 랜덤하게 시간 간격을 조절하신다고 하시고 그걸 해주면 이렇게 팡팡팡 터지는 이런 이제 불꽃놀이 애니메이션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색깔을 좀 바꾸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이 불꽃놀이의 색깔을 좀 내가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펙트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되죠. 필이라는 이펙트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펙트에서 fill, 자 FILL 이렇게 fill이라고 쳐보시면 이 제너레이터에 가시면 fill이라는 이펙트가 있어요. 제너레이터에 그러면 이 제너레이터에 있는 fill을 자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레이어에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컬러가 있죠. 컬러. 이 컬러에서 색깔을 자 바꿔줄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 브러쉬 스트로크 할 때 썼었죠. 이 필이라는 이펙트. 그래서 색깔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은 레이어 선택하시고 얘를 더블 클릭해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적용을 하면 이펙트는 항상 이 프로젝트 패널 옆에 적용을 하면 자동으로 이펙트 컨트롤 패널이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 여기 활성화 됐을 때 그 바꾸셔가지고 이렇게 색깔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필이라는 이펙트 더블 클릭해서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이 피커를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색상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여러 가지 도형을 애니메이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컴포지션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얘는 멀티라고 써주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리고 아까처럼 그 다운표 누르셔서 가운데 부분 표시해 주시고요. 일단 원을 먼저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엘립스 툴 이용을 해서 가운데에서 커지는 컨트롤 시프트 누르면 정원이 되죠. 자, 원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얘를 이름을 서클이라고 지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처럼 이 원이 이제 가운데 중심이 되는 원이 자, 나타났다가 사라지게 액션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그 버블 애니메이션 주셨던 것처럼 일단 사이즈가 이제 0에서 커지게, 그렇죠? 0에서 2초 동안 쑥 커지게 자, 일단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사라져야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사라진 액션은 스트로크의 두께, 자, 두께로 사라지게 해줘야겠죠. 스트로크의 두께 주시고 0으로 두께를 0. 자, 이렇게 해주시면 라인이 이 서클이 쑥 나타났다가 자, 사라지는 자, 액션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 액션도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해주려면 자, F9 눌러서 키프레임에다가 이지값 적용해 주시고 그래프 에디터로 좀 조절해 주시면 자, 더 재밌게 액션을 만들 수 있겠죠.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절을 이렇게 제가 뭐 특별히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보세요.
가운데 이제 중심이 되는 원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을, 자, 엘립스, 자, 엘립스를 몇 개 좀 복사를 해줄게요. 엘립스 지금 1, 그죠? 서클 안에 들어있는 엘립스 1을 컨트롤 D 해서 복사해 주시고, 자, 2개만 더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복사해 주시고, 자, 이 앨리스 패스의 포지션, 그렇죠? 이 포지션의 위치를 좀 수정을 하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위치를 이런 식으로, 자, 수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이즈는 엔드 값의 사이즈를 조절을 해주면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겠죠. 엔드 값을, 그렇죠? 이렇게 이제 개별로 컨트롤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께도 마찬가지죠. 두께도 스트로크에서 좀 두껍게 해줄 수도 있고 얇게 해줄 수도 있고, 여러분 임의로 이제 보시면서 조절을 해보세요. 그래서 수정하실 때는 항상 키프레임, 자, 키프레임 위에 플레이헤드를 놓고 조절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시간 차이를 두고 나타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키 누르셔가지고 그 해당 키프레임을 자, 선택하신 다음에, 자, 해당 키프레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키프레임의 위치를 이동시켜 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이 한 3개 정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서클이란 레이어 안에 엘립스를 하나, 둘, 세 개 만들어서 그 각각의 엘립스를 이제 여러분들이 키프레임으로 컨트롤 하셔가지고 자,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삼각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삼각형은 레이어를 별도로 해서 만들 거예요. 별도 레이어로. 그러면 기존의 서클이라는 레이어는 선택이 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바깥을 한번 클릭해서 선택을 해지하신 다음에, 자, 삼각형은 폴리건 툴로 만듭니다. 여러분들 그 렉탱글 툴 이렇게 꾹 눌러 보시면 여기 폴리건 툴이라고 나와요. 그럼 폴리건 툴 선택을 하시고요. 폴리건 툴은 다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다각형.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에서 자, 클릭하셔가지고 자,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데요. 자, 삼각형이 지금 안 만들어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마우스를 띄지 마시고 가운데 마우스의 가운데 휠을 움직이시면 얘가 이렇게 다각형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삼각형, 사각형, 우각형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삼각형으로 일단 만들어 주겠습니다. 삼각형. 자, 그러면 일단 얘가 자, 얘를 삼각형. 자, 이름을 좀 바꿔줘야겠죠? 자, 삼각형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죠. 서클과 마찬가지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게 해줘야 돼요. 나타났다 사라지게. 그럼 마찬가지죠. 컨텐츠에 들어가셔서 여기 폴리스타의 패스 값을 자, 스케일을 이제 조절을 해야겠죠. 스케일. 보시면 이 폴리스타의 스케일은 여기 아우터 레디우스라는 걸로 조절해 주시는 거예요. 아우터 레디우스. 얘를 주시면 얘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죠. 예. 그러면은 얘를 처음에는 0이 돼야겠죠. 네, 0에서 시작을 하고요. 키프레임 주시고 뭐 얘가 2초 동안 자, 커져라. 쑥 이렇게 커지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자, 이런 식의 액션이 되겠죠. 자, 이런 식의 액션이 되고, 근데 얘가 커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라져야 되잖아요. 사라지는 거는 똑같죠. 스트로크 값을 주는 거예요. 스트로크 값. 자, 근데 스트로크 값을 주셔서 자, 서클과 마찬가지로 사라지게. 자, 스트로크를 0으로 주면 이제 사라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애니메이션 해보면 지금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이 되고, 색깔은 여러분들이 임의로 좀 바꿔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액션을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얘가 회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회전. 그러니까 얘가 정지해 있으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전, 돌면서 생겨나도록. 그러니까 도는 거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자, 이게 트랜스폼이 많이 나와서 헷갈린다 그랬잖아요. 자, 레이어의 트랜스폼을 움직이지 마시고요. 이 폴리스타, 그러니까 트랜스폼 폴리스타 얘를 움직여주는 거예요. 트랜스폼 폴리스타.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트랜스폼 폴리스타에도 자, 똑같이 포지션 스케일 다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로테이션을 움직여줘야겠죠. 로테이션. 그래서 로테이션을 자, 예를 들어서 내가 2초 동안 뭐 한 바퀴 움직일 거야. 그러면은 자, 앞에다가 1을 써주시면 돼요. 앞에는 이제 바퀴수라 그랬죠. 이런 식으로 얘가 뱅글뱅글 돌면서 자, 나타났다 사라지게 돼요. 난 한 바퀴가 좀 너무 심심하다. 그러면 뭐 한 3바퀴 운영을 해주시면 되죠. 그럼 지금 좀 빠르게 돌겠죠. 휘리릭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들 이제 완성된 거 보시면 얘가 가운데서만 뱅글뱅글 도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밖으로 팡 퍼져 나가면서 돌잖아요. 그래서 퍼져 나가는 것까지 해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그렇죠. 이 트랜스폼 폴리스타의 포지션 값을 주면 됩니다. 트랜스폼 폴리스타의 포지션 값. 이 포지션 값 가운데 있을 때 키프레임 하나 주시고요. 얘가 2초 후에 자 어디로 갈지는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2초 후에 이쪽으로 가라. 자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얘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변하게 되겠죠. 네. 자, 이것도 빠져나가는 액션도 여러분들이 이지값 적용해 주시고 그래프 에디터로 수정을 해 주시면 좀 더 재미있게 만들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의 세트를 만들었으면,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컨텐츠, 폴리스타를, 아까 서클 복사해서 쓰셨던 것처럼, 폴리스타 1을 컨트롤 D에서 하나 또 복사하면 되겠죠? 자, 복사하셔가지고, 자, 지금은 뭐, 오른쪽 하단으로 날아갔다. 그러면은, 폴리스타 2는 트랜스폼 폴리스타에서 포지션 값을 2초의 포지션 값을 자, 여러분들이 자, 얘의 위치를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스케일도 난 사이즈도 좀 조절해 줄 거야 라고 하시면 자 스케일도 약간 수정을 해 주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스케일 값이 같이 수정이 되겠죠. 그리고 얘들이 어떻게 돼요? 시간 차이를 두고 움직이겠다. 그러면은 U 키 누르셔서 이 여러분들이 해당 레이어의 키프레임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자, 약간의 시간차를 두기 위해서 키프레임을 간격을 조절하시면 되겠죠. 키프레임의 간격을. 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폴리스타, 자, 얘를 자 2를 복사해서 하나 또 이제 복사를 했어요. 자,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자, 얘 포지션을, 자, 엔드 쪽의 포지션을, 자, 지금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각형을 만들려면 이 포인트, 폴리스타 패스에 보시면 타입의 포인트가 있죠. 자, 얘를 4로 입력을 해주시면 사각형으로 바뀌어요. 포인트. 이게 내 모습, 그 꼭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지점의 개수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사각형이 되기도 하고, 삼각형이 되기도 하고, 뭐 혹은 오각형이 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타이밍은 여러분, 이 모양은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바꿔주시고, 자, 키프레임. 자, 키프레임에 위치는 좀 수정을 해줘서 위치를 수정을 해줘서 생겨나는 타이밍은 여러분들이 좀 조절을 해주셔야겠죠. 도형을 몇 개 여러분들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도형이 가운데서 팡 터지는 이런 액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5개의 컴포지션을 지금 만들어 보셨는데요. 이 5개의 컴포지션을 하나의 컴포지션으로 좀 묶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프로젝트 패널에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만드신 컴포지션이 5개가 지금 보이실 거예요. 5개. 자, 얘를 자, 선택하는 순서대로 하나로 묶을 때 순서가 결정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그 선택을, 자, 내가 어떤 순서로 선택을 할지 선택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 5개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자, 컴프로 묶은 거는, 자, 여러분들이 선택할 필요가 없겠죠. 라인 컴프로 묶은 거는 선택할 필요가 없고, 자, 이렇게 5개를 선택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자, 하나의 컴포지션으로 묶을 겁니다. 그러면 얘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시고요. 자, 오른쪽 마우스 선택하시면은 New Comp from Selection 이라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New Comp from Selection을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얘를 지금 싱글 컴포지션을 할 거냐 멀티 컴포지션으로 할 거냐 라고 나오는데, 자, 지금은 싱글 컴포지션으로 선택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자, 이 시퀀스 레이어를, 자, 오버랩, 그러니까 디졸브를 좀 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졸브를, 자, 1초는 너무 좀 긴 것 같고요. 얘를 한 15프레임만, 15프레임 정도만 디졸브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OK를 이제 눌러주시면요. 자, 지금 보시면 5개의, 자, 이 레이어들이 하나의 컴포지션, 5개의 컴포지션이 하나의 컴포지션으로 묶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묶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겹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죠, 레이어가. 요거는 아까 그 오버랩, 그러니까 디졸브를 건 거예요. 디졸브. 그래서 U키를 눌러보면 여기 지금 오페시티의 키프레임이 자동으로 적용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15프레임 간격으로 오페시티에 자동으로 디졸브가 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제 만드신 5개의 이 쉐이프 레이어 애니메이션을, 자, 이렇게 하나로 합쳐 봤는데요. 이렇게 합쳐 봤습니다. 그런데 백그라운드가 지금 백그라운드가 검정이라서 너무 좀 심심하죠.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일단 만들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솔리드 레이어로 백그라운드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자, 일단 아무 색깔이나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여기에다가 4컬러 그레디언트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펙트에서 4를 치시면요, 제너레이터에 보시면 4컬러 그레디언트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 4컬러 그레디언트를 솔리드 레이어에 적용을 시켜 주시고요. 자, 이렇게 적용을 시켜 주신 다음에 이 컬러를 여러분들이 좀 촌스럽지 않게 컬러를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블렌드 부분을 좀 많이 올리면 색깔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처리가 돼요. 그래서 배경 색깔을 여러분들이 좀 화려하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백그라운드도 화려한 색깔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이제 다 되셨으면 이제 하나의 파일로 렌더링을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렌더링을 다 되신 지금 작업하신 부분을 렌더링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타임라인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얘를 렌더링 걸 때, 자, 파일에서 익스포트, 그 다음에 미디어 엔코더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컴포지션에서 add to media encoder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도 돼요. 같은 거예요. 컴포지션에서 add to media encoder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저장을 한번 해주세요. 프로젝트를 저장을 해서 프로젝트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컨트롤 알트 M 누르면 미디어 엔코더가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미디어 엔코더에서 이제 렌더링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미디어 엔코더 실행하셨으면 일단 세팅을 해야 돼요. 세팅. 그래서 뭐 유튜브 세팅으로 만드실 거다. 유튜브 세팅으로 만들 거다. 그러면 요 지금 사전 설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설정 부분을 누르시면 이 세팅 값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세팅 값으로 넘어오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형식은 지금 H264 선택해 주시고요. 사전 설정에서 여러분들 뭐 내가 유튜브용으로 만들 거다. 그러면 유튜브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뭐 나 하이 퀄리티 뭐 HD로 할 거다. 그러면 하이 퀄리티 설정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임의로 여러분 설정하시면 됩니다.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이제 저장 경로. 기본적으로는 그 프로젝트가 저장되어 있는 곳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장을 따로 하고 싶다. 그러면 저장 경로 따로 지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초록색 삼각형 있죠? 초록색 삼각형 누르시면 렌더링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네, 쭉 렌더링이 진행이 되죠. 자, 이렇게 렌더링 다 끝났으면은, 자, 여기 출력 파일, 여기 이름을 한번 눌러보시면 폴더가 열려요. 자, 이렇게 열렸죠? 그럼 여기 만들어진 파일이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봐야죠. 그럼 지금 이렇게 완성된 파일을 볼 수가 있어요.